본인은 귀족이고 저는 평민이라면 너네 같은 평민들이 내 귀족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 지금이면 그러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해보세요. 책상에서 불이 나요. 내 책상에서 불이 났으면 좋겠다. 뉴욕은 원더랜드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욕 특파원 수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뉴욕의 현대미술관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떠오른 뉴욕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죠. 바로 이곳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에서 전 세계 분들을 상대로 이곳 모마의 작품 해설을 담당하는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써니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 직원이시잖아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에듀케이터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모마 하이라이트 작품도 설명해드리고 특별전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바로 이 작품이 모마에서 꼭 보고 가야 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비뇽의 처녀즈 피카소의 작품이고요. 저희가 근대 미술관이잖아요. 근현대 미술관인데 근현대를 가장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피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의 가장 대표적인 역작이었던 아비뇽의 처녀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제 뉴욕에 방문하셔서 모마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꼭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꿈은 피카소가 2년 동안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발표한 작품이 아니라 한동안 작업실에 두면서 이 시대를 앞서갔던 그림이 시대가 따라오길 기다렸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아님과 이야기 나눌 게 정말 기대가 돼요. 뉴욕에 대한 예술 그리고 또 뉴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저희 조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공간이 선아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갤러리잖아요. 네. 갤러리가 너무 멋진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갤러리는 그림과 조각과 다양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갤러리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와서 여기서 이벤트도 많이 해요. 어떤 이벤트 주로 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책을 읽는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그림을 보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미술 같은 거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기도 하네요. 네. 지금 갤러리 관장님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공간을 운영하시고 갤러리스트로서 일을 하시기까지 사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뉴욕이라는 공간에서 예술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시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유학생이었죠. 어학연수로 유학생이었고, 그리고 일을 배워보고 싶어서 인턴을 무국으로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파트타임 하고 나중에 큐레이터가 되고 다른 갤러리에서 디렉터 일까지 하다가 결국에 제 갤러리를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뉴욕에 오셨을 때 그러면 무급 인턴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뉴욕에서 이 비싼 도시에서 여기는 워낙 물가가 살인적이잖아요. 워낙 비싼데 인턴만 해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파트타임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언제 몇 년도인지 혹시 2009년 3월 초. 금융위기 직후에 네.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추파춥스 하나 2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추파춥스가 그때 환율로 2,000원이 넘어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하시면서 그렇게 다양한 인테리어 일도 하시고 네, 인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미술 가르쳐주는 과외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를 제가 하기 때문에 중국 가게 가서 옷가게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뉴욕에서 내가 어떤 예술과 관련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겠다 하는 좀 의지가 강하셨던 거예요. 우선은 저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미술을 전공을 했고 미술 일을 하고 싶다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원래 취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국의 유명 갤러리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 지사에서 제가 중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됐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리셉션만 보라는 거예요, 중국 지사에서.
그래서 그냥 그럼 영어를 배워야 되겠네 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온 거죠. 그 중에서도 뉴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한테 제가 선생님 제가 유학을 간다면 혹시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은 파리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저에게 뉴욕을 가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말대로 그럼 뉴욕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뉴욕을 온 거죠. 선생님은 파리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왜 뉴욕을 추천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영어가 국제 공용어다 보니까 불어만에서는 선생님이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에 대세가 또 미국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미국을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도 결국에는 미국에 와서 전시를 하고 또 작품을 판매하고 맞아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뉴욕이다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금융의 중심이 바로 문화의 중심이 되기도 하니까요. 역시 본이 있는 뉴욕에 이곳이 또 이제 세계 미술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아님께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 갤러리를 차려야겠다 해서 이 공간을 만드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원래 다른 갤러리 디렉터로까지 일을 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거기 사장님, 갤러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재벌급 부잣집 아드님이셨어요. 그때 그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본인은 귀족이고 저는 평민이라며 급을 나눠서 너네 같은 평민들이 내 귀족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 그랬는데 지금이면 그러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귀족이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어서 제가 엄청 긁힌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갤러리 비즈니스는 이건 비즈니스니까 돈이 없어도 그런 특권층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열게 됐죠. 네, 선아님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추천하시겠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작품이 여기서는 판매가 안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좋아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도 인연이 있는 거. 그럼요. 그래서 뭐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는 작품이 좀 따뜻한 편이에요. 느낌이 따뜻한 편이어서 저희는 서부에 가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못 봤지만 딱 보니까 되게 독특해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지금 전시하는 작가는 아담 피짓이라는 미국 작가의 판화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오피스 생활을 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거기 보이시는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책상에서 불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내 책상에서 불이 났으면 좋겠다. 회사에 네, 그런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작품을 만든 거고 이 작가님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대기업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술을 좋아하니까 계속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작품만 전업을 하시거든요. 이런 갤러리에서 이렇게 전시할 작가분들 컨택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갤러리스트의 일이라는 게 사실 저처럼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갤러리란 직업, 이 직업군 자체는 작가를 발굴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골라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시된 작품을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작품, 좋은 작가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튜디오 비짓이라고 해서 작가 작업실을 하나하나 다 찾으러 다녔어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갤러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저희한테 어플라이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소셜미디어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작가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굉장히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좀 좋은 작품을 좋은 작가를 찾고 싶다 할 때 나눠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좋은 작품이란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을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공감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작품을 볼 때도 나의 소리를 들어야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 드릴 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저희 문화 자체가 자꾸 정답을 맞춰라,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라 자꾸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술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고 공감이 되고 좋으면 좋지만 내가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맞지 않는 작품인 거예요. 결국 작품도 내가 좋은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사든 렌탈을 하든 그게 정답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갤러리스트로서의 선아님의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마에서 에듀케이터로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모마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저희 에듀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듀케이터들이나 혹은 다른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 왔을 때는 뭐 이력서라든지 서류를 내라고 해요. 이제 합격이 되면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이 한 30분 정도 모마에 있는 작품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작품도 3가지를 선정을 해서 왜 이 작품의 연계성이 있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까지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때 저는 리차드 세라의 작품이랑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 다음에 아비뇽의 처녀들 피카소 작품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우선은 모마가 근현대 미술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작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피카소를 선정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워낙 리차드 세라를 좋아하는 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조각에서는 리차드 세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꼭 넣었던 겁니다. 지금 모마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작품들을 보러 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오세요. 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비연예인인 것처럼 계시지만 제가 한눈에 많이 봤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도 해요. 근데 같이 투어하시는 분들도 알아보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웅성웅성 좀 하시긴 하지만 그걸 또 이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끌어내서 그분에게 신경을 안 가게 하는 게 또 제 역할이다 보니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에듀케이터 일을 하시는 모마라든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작품이 많고 맞아요.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약이 있는 시간 동안 가장 좀 알차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미술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하이라이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시고 그 사이트 중에 블룸버그 커넥트에 가시면 전 세계 미술관, 주요 미술관들의 하이라이트 작품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사는 만큼 보이는 거죠. 저희가 아까 모마에서 작품 얘기를 좀 했는데 매세도 너무 좋은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작품은 꼭 보고 가셔라 하는 그런 메트로폴리탄에서 네. 메트로폴리탄이 이집트 컬렉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덴두르 신전이 있어요. 그 나일강 위에 있는 신전 모양을 그대로 복원해서 가져다 놓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매세 신전이 옮겨져 있는 게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 좀 유럽에 있는 미술 작품들은 식민지 시절에 가져온 것들이 많은데 선아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미국의 작품들은 이제 다 사서 온 거죠. 네. 신전도 이집트 정부에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덴두르 신전은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전부터. 그래서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댐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수몰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몰에 수많은 유적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그 이집트 정부에서 구호의 손을 내밀었죠. 도와달라. 또 당연히 큰 버짓을 들여서 서포트를 했고 도왔기 때문에 그 감사의 의미로 어차피 수장될 거 가져가라 이렇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일 외에도 선사님께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FIT에서 아트딜러 석사 과정을 밟으시고 지금 강의를 또 나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팬데믹 때 취미로 도예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또 일이 되셔가지고 각각 좀 어떤 일들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도자기는 한국에서 원래 학부 때 조각과 미술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 팬데믹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취미로 다시 도자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도자기를 했는데 우연히 동네에 사시는 이제 주민들이 나도 가르쳐달라 하다가 이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운영한 지 벌써 5년째고요.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모두들 작년에는 저를 따라서 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장님이시자 네. 또 한국 문화 소개 대사이시자 여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네, 강의는 제가 갤러리스트니까 이제 갓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다른 갤러리스트를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더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의 포트폴리오도 리뷰해주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학교에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앞으로 좀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해 나갈지 점검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저는 사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쪽의 커리어를 이제 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와서 선아님과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술 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특히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무조건 부딪히고 나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나가서 인사해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그게 사실 저는 미국에 와서 좀 배운 문화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스몰 토크를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그게 연결이 돼서 누구를 소개받기도 하고 이런 맞아요. 거였는데 선아님은 원래 그러셨어요. 지금 미국에 와서 이게 좀 더 그 능력이 발달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원래 조금 밝았어요. 제가 조금 오지랖도 넓고 조금 밝은 편이었는데 미국으로 와서 이제 고삐가 풀린 거죠. 물을 만나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인사해도 모두가 반갑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사실 여기 뉴욕에 사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설명해주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밝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예술 업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겪으셨던 어려움, 좀 힘들었던 것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행사에 지장이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재정적으로 손실을 많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넘어가야죠. 제가 전에 선아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는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지, 대학을 가면 어떻게 취업하지, 늘 불안과 고민이 앞서고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 중반이 되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친한 나이가 많으신 8, 90대 어르신들도 항상 불안하세요. 고민이 있고 이 불안은 누구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안을 매니지하고 익숙해지게 살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한국에 있건 뉴욕에 있건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 좀 삶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 외국에 간다고 해서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힘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불안하죠. 내일 렌트비 못 내면 어떡하지? 갤러리 작품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해가지고 한 게 맞나? 이건 부자들만 한다는데 많은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여태까지 굶은 적 있어? 생각해보면 없어요. 배고프게 굶은 적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너 렌트비 밀린 적 있어? 없거든요. 그래, 근데 앞으로 여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내일 그런 일이 생긴다고?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그때 오, 그러네. 여태까지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닥치지 않은 네. 일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남편분이 해주신 것 같나요? 맞아요. 너무 좋은 짝꿍이신데요? 그럼요. 네,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아님께서 한국에서 낳고 자라고 대학까지 마치고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성인 시절을 보내셔서 이 17년째 지금 삶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런 뉴욕이 선아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뉴욕은 원더랜드 같아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나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매직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저도 정말 뉴욕이라는 공간이 그런 내가 열심히 하면 꿈꿀 수 있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비 뉴욕 시청자분들 뉴욕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시고 싶으신 분들 선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증명을 해보이신 분이잖아요. 힘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척해 봅시다. 선아님 오늘 나와주시고 경험과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늘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